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실미도의 그 실미도 부대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 그러고 보면 또 미국은 또 이제 푸에블로 납북 이후에 그 또 북한과 비밀 회담을 가졌네요, 그죠? 또 그런 와중에 또 미 해군 정찰기가 또 격추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한번 잘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1.1 사태, 청와대 기습 사건이 일어나고 미국이 푸에블로 그 승무원 소환 문제에만 전념을 하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그 잭 앤더슨 칼럼니스트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미국이 보복 응징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미국에는 이제 승무원 소환 문제만 골몰하고 계속 일하니까 1968년도 10월하고 11월에 거쳐서 울진 삼척에 무장군비가 침투해 들어왔는데 그거에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1969년도 4월 15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4월 15일은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그렇죠. 김일성 생일날 미국 해군의 정찰기 이씨 원투 원기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그 비행기에 의해서 격추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승무원들이 여기도 이제 31명이에요. 묘하게 31명이네요. 묘하게 31명이 저는 사망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서 이게 그 이씨 원투 원기 격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하고 이제 북한은 그신 1년 동안 11개월 동안에 한 28번에 거쳐서 회담을 가져가지고 1968년 12월 23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직전에 승무원 82명 그럼 한 명은 이제 시체 그래서 83명을 돌려받았는데 이 당시에 그 돌려받을 때 미국이 상당히 비굴한 자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비굴한보다 좀 무능력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보면은 그 문건에 서명을 해주는데 북한에 그 푸에블로가 북한 영해에서 군사적 국가적 기밀을 탐지하는 정탐행위를 했다. 이걸 인정하는 문건을 써주고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 북한이 미국을 비판하는 그리고 자기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특히 푸에블로 선박은 돌려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이 선박을 평양에 갖다 놓고 그 이제 선전도 하고 만미 그 선전에 엄청나게 이용을 했습니다. 배도 납포하고 정찰기도 격추시키고 바다도 제압하고 하늘도 그런데 이제 1969년도 4월 15일날 그 미 해군 정찰기가 격추됐을 적에는 미국은 왜 대응을 못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닉슨 행정부가 1969년도 1월달에 취임을 했지 않습니까? 존슨이 대통령이 안 나오고 나서 닉슨이 당선돼가지고 닉슨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3개월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닉슨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서 키신저라는 그 하버드대에 있던 교수를 그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백악관에 데리고 갑니다. 그 이제 이후에 70년대에 이제 키신저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인물을 부상을 하지 않습니까? 키신저가 작년에 돌아가셨죠? 오래도 살았어요. 그냥 몸이 막 뚱뚱하고 이래서 오래 못 살 줄 알지만 그냥 한 100세 정도 살았을 거예요. 이 키신저 그 양반이 이제 회고록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닉슨 때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포드 행정부 때 국무장관하고 이랬는데 그 회고록을 보니까 그 이시 원투 원기가 격추됐을 적에 왜 미국은 가만히 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거 보니까 그 키신저가 이야기가
자기들은 이 어떻게 대응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행정부가들서. 예. 이 양반도 교수하다가 이러다 보니까 자기도 초보자야. 북한보에 대해서는 초보자였네. 그 비행기에 떨어지다가 이렇게 회의를 소집해놔도 어디 우리 뭐 함대가 태평양상 어디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아무도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명책이 세계 2차 대전을 성전으로 이끌고 나서 그 성전 주역들은 이제 다 퇴진하고 새로운 멤버들이 이제 있으니까 이게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안보 보좌진도 이제 자기 그 키신저도 처음 들어가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회고를 보면은 그 당시에 대응할 적에 자기들이 우왕좌왕하게 뭘 어떻게 할 줄 몰라는 걸 많은 지민을 써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좀 더 그 키신저 회고록 내용을 자세히 읽어주면 이 키신저도 이 당시 인시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1 사태 직후에 가졌던 그하고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키신저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미국이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했다면 그렇죠. 적어도 북한 측한테 경계가 됐을 기다. 그렇죠. 경고가 됐을 기다. 경각심을 확실히. 그래서 미국 북한한테 자기들이 이제 그때 북한은 공해상이 아니고 21투기가 북한 영해를 침범했기 때문에 격추했다 이런 주장했거든요. 그런 게 부당하다 하는 걸 입증이 되고 했을 긴데 그러고 미국도 배상 북한 너희들이 배상하더라 뭐 이런 요구까지 했을 긴데 그걸 전혀 못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만약에 응징을 했더라면 북한은 한때 경고가 됐을 기다. 그래서 그때 그 학습을 절실히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976년도 8월 18일 날 8.18 도끼만행 사건이 있었어요. 그 판문점 근처에서 미군들이 그 미류나무가 이제 경계하는데 시야를 가지니까 그걸 나무를 자르러 갔는데 북한군들이 와가지고 도끼로 가다가 참 잔인하게 죽인 거죠. 미국 2명을. 이때 8.18 도끼만행 사건에 이제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그 형이 그때 그 공수부대 1공수 있었어요. 투입돼가지고 경계 근무를 썼는데 거의 뭐 비무장으로 좀 들어간다 그랬는데 딱 그냥 무장해가지고 들어가지고 일촉즉발의 어떤 그 상황을 대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일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그 강공을 하니까 결국 김일성이가 사죄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키신저 회고를 보면 키신저가 그때 이씨 원투 원기가 떨어졌을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응징을 안 하니까 더 큰 도발을 하더라. 그래서 그 8.18 만행사건 때는 응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강력하게 그 당시에 이제 북한도 김일성이도 전쟁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촉즉발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 미국도 그 물러서지 않고 강공 대응하니까 결국 이때는 북한이 사과를 했죠. 그렇죠. 그런 이제 교훈을 얻었다. 그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회고록에.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계속이런 정보 활동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쭉 우리가 그 방송을 하는 가운데 가장 어떤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선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악인을 대응하고 악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그때에 따라서 강할 때는 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걸 큰 교훈으로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 더 큰 폭력으로 제압을 해야지. 그렇죠. 그 폭력이 진정이 되지. 폭력에 대해서 굴중적 자세를 가면 더 큰 폭력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존슨 대통령 때 국무부 장관 딘 러스크가 그 당시에 베트남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월남전에 왜 개입할 수밖에 없나. 그때 그 당시에 폭력을 사실 방치하면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될 가능성이 많았다. 예. 나치의 그 폭력, 그것을 아무도 제압을 못했기 때문에, 예.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예. 그게 이제 폭력 사태로 갔다. 그래서 폭력에 대해서는 더 큰 폭력이, 예. 그 이제, 그에 대한 대응만이 그렇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그 예를 이제 2차 대전으로 우리가 예를 이제 들어볼 것 같으면, 만약에 2차 대전이 일본이 계속 미국에서 이제 진주만 기습으로 그 2차 대전이 벌어졌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를 안 했으면 계속 전쟁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더 오래 할 수도 예, 예.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 우리 그때 6.25 전쟁 때도 그 만주에서 만주 폭격을, 그게 논란이 많습니다만, 그 당시에 만주 폭격을 하는 게 맞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건 앞으로 그 역사적인 부분이고, 차후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변국에서 우리를 갖다가 공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대응은 좀 더 이런 역사적 교훈과 함께 전략적으로 또 강하게, 강할 때는 강하고 또 유화적인 유화책을 또 하고, 일단 강공하고 나서 뒤에 협상이 되고 그런 거지, 강공도 하지도 않고 그냥 당하기만 한다 그러면 굴복이고 굴종이죠. 저희 뭐 김창호 박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이제 이런 위험한 상태를 쭉 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요새 좀 너무 나약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뭐 우리 군인들 씩씩한 군인들 보면 믿음이 가고 듬직한데 그 군인들이 좀 야심을 갖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이게 싸우면서 건설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야지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우리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다만은 또 개중에 이제 우리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리의 DNA를 가지고 또 이어가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이제 그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일부 이제 좀 나약하거나 또 부정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개진하는 그런 부분은 그것도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그 다양성의 어떤 의견 이런 거는 또 우리가 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의견은 받아들일 정도지, 대체적으로 우리 내 몸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내 사회를 지키고 내 조직을 지키고 내 국가를 지키는 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양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 오늘 이 시간 또 마무리하도록 하죠. 다음 시간 또 의미 있게 또 계속 이렇게 국정활동 역사를 계속 이렇게 탐구를 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